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42번째 시간 경우의 수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떨 때 더 해야 되고 어떨 때 빼야 되는지 얘기했지.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 일어난 걸로 한 번 딱 일어난 걸로 끝나. 그러면 그냥 더하기 하면 되고,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 사건이 또 있지. 이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사건,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곱하기. 기억나죠? 그래서 걔네들을요, 고등학교 때 가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그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거의 다 풀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어느 책에 나오든지 항상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더하고,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곱하고, 이렇게 또는이나 동시에 이런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면 분명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각각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연달아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 동시에라고 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개념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동시에 또는 이런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한번 딱 한 순간 이 사건이 그걸로 끝나니 안 끝나니 요걸 파악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거 고등학교 EBS의 정승재 선생님이 경우의 수 강의를 하는 거 꼭 들어보세요 추천해줬는데 듣고 왔죠? 안 들어봤어? 들어보라고. 그 선생님이 강의 엄청 잘해주셨으니까 강의 한번 듣고 나면요, 여기가 엄청 쉬워질 거야. 알겠지? 거기에서 선생님이 딱 중학생한테 필요한 애들만 지금 설명을 해줄 거니까 한번 듣고 와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 여기 쏙쏙 개념 익히기 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뭐? 그렇죠. 교과서를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에 개념들을 잘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런 다음 이 문제를 잘 풀어왔겠지. 어떻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요, 다음 중 그 경우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을 때 이게 사건이 아니라요, 요렇게 되는 거, 요게 사건이라 그랬지. 어떤 걸 했을 때 나온 그 결과, 요게 사건이죠.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딱 던져서 이 결과가 나오면 얘는 딱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딱 끝이 되는 거야, 끝. 이러고 나서 또 다른 게 있으면 이제 걔네들하고는 이제 또는인지 동시에인지, 즉 더해야 되는지 합해야 되는지는요,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걸 판단하자고. 그쵸? 얘는 그냥 여기 하나의 사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몇 가지의 가지수가 있는지, 즉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되겠지. 홀수의 눈이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홀수는 1, 3, 5, 3개가 있겠죠. 소수는요, 2, 3, 5, 얘도 3개가 있겠네요. 3 이하는요, 1, 2, 3, 3개가 있겠죠. 2의 배수는 2, 4, 6, 3개가 있겠고요. 5의 약수는 1, 5, 2개밖에 없네요. 끝. 이해되죠? 여긴 별로 안 어렵죠? 오케이, 다음 2번.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있대요. 600원짜리 물건 1개를 살 때 그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거스름돈은 없다. 거스름돈이 없다는 말이 뭘까? 정확하게 600원에 맞춰서 이 동전들을 구성해 보세요 라는 뜻이야. 그치? 600원 넘어서 나중에 돈 거슬러 주세요 하지 말고 딱 600원을 만들으라는 뜻이겠죠. 그치? 그러면요, 얘는 어떤 공식이라기보다 얘는 그냥 일일이 다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런 거 찾을 때도요, 안 빠뜨리고 하려면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로 하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하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요, 선생님은 큰 돈, 액수가 큰 거부터 딱 정해놓고 해.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5개, 각각 5개니까 너 먼저 5개
100원짜리가 5개일 때 50원짜리가 그러면 600원이 되려면 이게 500원이니까 100원이 더 필요하니까 50원짜리 2개 있으면 10원짜리는 없어도 되겠지요. 요거 한 개. 그 다음 100원짜리 또 5개가 있을 때 50원짜리는요, 만약 하나가 있으면 10원짜리 5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600원이 되겠지요. 500원, 50원, 50원 합해서 600원. 그쵸? 이제 100원짜리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이제 더 이상 없지. 그럼 이제 하나를 줄여서 100원짜리가 4개, 그러면 여기에 200원이 더 필요하니까 50원짜리 4개, 그러면 10원짜리는 없어도 되겠네. 그쵸? 그 다음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3개 있으면 10원짜리가 5개 있으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또 100원짜리가 4개인 경우 있을까? 여기서 한 개를 더 줄이면, 즉 50원짜리가 2개가 되면 400원, 500원, 그럼 얘로 100원을 채워야 되는데 10원짜리가 또 5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지. 그러면 100원짜리가 4개인 경우는 여기서 또 끝. 그러면 이번엔 100원짜리가 3개인 경우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그러면 50원짜리를 5개 다 쓰면 너는 300원, 너는 250원, 그럼 550원이죠. 그럼 10원짜리 5개 다 쓰면 600원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 50원짜리를 하나 줄이면 300원, 200원 더해서 500원, 그러면 10원짜리 5개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끝. 그쵸? 그럼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럼 100원짜리가 2개면 200원, 그러면 여기 5개 다 쓰면 250원, 그럼 450원. 그런데 600원을 만들려면 150원이 필요한데 50원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방법은 수는 5가지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이게 경우의 수야. 우리가요, 더하기, 합의 법칙, 곱하기, 곱의 법칙을 배웠다고 해서 전부 다 합, 곱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일일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의외로 엄청 많아. 이것도 그런데 다 경우의 수라고요. 이것도 수학이야.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초등학교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되게 무시해, 이 방법들을.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다가요, 생각이 안 나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될 때도 우리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일일이 해서 구하면 돼. 알겠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이 안 나도 포기하지 말고, 안 빼먹고 중복이 안 되게, 빠짐없이 중복 안 되게. 오케이? 쭉 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3번. 다음 표는요, 어느 책꽂이에 있는 책의 종류를 조사해서 나타난 거래요. 이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읽으려고 할 때 문학 또는 역사책, 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책 한 권을 딱 선택한대요. 책꽂이에 책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하나 딱 선택했어요. 이러면 이 사건이 끝. 책 한 권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문학이 나오거나 역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치? 책 한 권만 딱 선택하면 이걸로 끝이라고. 얘를 딱 선택한 다음에 문학이 나왔네? 그리고 또 책 한 권을 꺼내? 이런 또 다른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선택한 결과 얘가 문학책이 되거나 또는 역사책이 되면 끝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끝. 그럼 얘는 어떻게? 더하기 하면 된다고. 문학책이 12권이고 역사책이 8권이니까 12가지 경우의 수와 8가지 경우의 수에서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요. 오케이? 아니, 이 책에서요, 전체 책은요, 이 중에서 책 한 권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0이 되겠지, 40. 40권의 책이 있으니까 이 40개 중에 하나가 딱 뽑히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는 40가지가 될 거야. 그 중에 문학이나 역사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4번. 그런데 요거 풀 때요, 이거 사실은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공식 같은 걸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공식에만 얽매이려고 하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아니야? 그냥 이거 말만 읽으면?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문학책이 12권 있고요. 역사책이 8권 있어. 그러면 내가 딱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20가지겠지. 한 번 딱 뽑았을 때. 그치? 이런 당연한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뭔가 우리가 막 억지로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 같은 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공식은 뭐다? 당연한 걸 그냥 우리가 써놓은 것 뿐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4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이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요 4 또는 7인 경우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딱 나왔어.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지요.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7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요, 동시에 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는 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우리가 동시에 또는 이런 거에만 딱 꽂혀 있으면 못 푼다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치?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그걸 우리 어떻게 계산했더라? 먼저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에서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해서 전체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요. 그치? 이럴 때는 하나 던지고 아직 사건이 안 끝났어요. 두 번째 던져야 돼요. 이렇게 했었지. 기억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이게 사건이 아니고요. 이래서 나오는 결과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면 되는 거야. 끝. 이걸로 사건이 끝났다고요. 그치? 얘가 사건이 아니라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 결과 눈의 합이 4가 됐어요. 즉 4가 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 1하고 3일 때요, 2하고 2일 때요, 3하고 1일 때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걸로 끝난다고요. 주사위 2개 딱 던졌어. 그런데 1하고 3이 나왔어요. 2하고 2가 나왔어요. 3하고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 그걸로 끝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면 3가지. 끝. 그런데요,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7이 나온대요. 합이. 즉 1하고 6, 2하고 5, 3하고 4, 4, 3, 5, 2, 6, 1 이런 경우 몇 가지? 6가지. 그치? 이렇게 딱 나오면 끝난다고요. 2개를 딱 던졌는데 합이 7이 딱 나왔어. 이 중에 하나의 결과가 딱 나왔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치? 요런 게 끝이라는 거야. 사건이 끝난다고. 그래서 이걸로 2개를 딱 던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 더 던지는 거 없지요? 그래서 3개하고 6개를 더해서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이때는 합이라는 거지. 여기에 또는이니까 합이에요? 아니고, 동시에니까 곱이에요가 아니고, 이 사건이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얘가 합이 딱 나오는 순간, 2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순간 얘네 둘이 합하면 끝나잖아. 그걸로 사건이 끝난다고요. 알겠지?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보면 또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야. 다시 봅시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탁구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1명씩 뽑는데요. 자, 보세요. 남학생이요, 10명이 있었어요. 여학생은요, 8명이 있는데요. 각각 1명씩 뽑는데요. 즉, 남학생 1명을 딱 뽑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학생도 뽑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야. 위에 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다가 동시에가 아니라 대표를 뽑는데요. 남학생을 1명 딱 뽑았어요. 이걸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남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0개겠지요. 10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니까 1번 뽑는 경우, 2번 뽑는 경우, 3번 뽑는 경우 이렇게 10개.
그러고 아직 사건이 안 끝나고요. 여학생을 뽑아야 돼요. 8명 중에 1명. 그치? 그래서 얘네들 곱해서 80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요거는 문제를 너무 쉽게 냈어. 여기에다가요, 18명을 하나 딱 써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얘네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헷갈릴 거라고. 여기는 근데 더하는 거 18명이 없으니까 80이 딱 잘 모르는 친구들도 찍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동시에야. 사건이 안 끝나요. 남학생만 뽑는다고 안 끝나요. 오케이? 6번. 아, 얘는 이제 사건이 끝나는 거랑 안 끝나는 거랑 섞여 있어. 무슨 말이냐면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섞여 있는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이요. A, B, C 세 지점 사이의 길을 나타내는 건데요. A에서요,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안 끝나는 경우, 즉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 외에는 그냥 다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좋다 해서 곱의 법칙을 먼저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건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요, A 지점에서요, C 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돼. B 지점을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상관없고 C까지 가기만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요, 우리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네. 그러면 위에 거쳐서 가는 경우는 A에서요, B를 갔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A에서 B를 가는 순간 이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안 끝나니까 곱하기고요.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지요.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8가지.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딱 도착했어. 그럼 이 사건이 끝. A에서 C까지 가면 끝나잖아요, 사건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A에서 B를 안 거치고 한 번에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1가지가 있네.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너하고요, 1가지는요,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오케이?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는 B까지만 가면 아직 안 끝나요. 그래서 곱하기해서 8이 나오고요. 이 8가지 방법하고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8가지 방법하고 A에서 C까지 그냥 한 번에 가는 이 방법은요, C에 도착하는 순간 끝나니까 서로 더해주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 중학교 문제는 다 끝. 알겠죠? 오케이. 다음 7번. 부산하고요, 제주도를 오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가 4가지, 배가 3가지가 있대요. 다음을 구하세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끝. 끝나지?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기만 하면 끝나잖아, 사건이. 끝나요. 배를 타고 갔어요.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굳이 이거요, 우리 합의 법칙 이런 거 안 쓰고도요, 지금 내가 부산이에요.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알아봤더니 비행기가요, 총 4대가 있어. 시간이 다르대. 배가요, 3대가 있어. 시간이 달라. 그럼 내가 이 7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7개나 있다고요. 그게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요, 부산하고 제주도를 왕복하는 거네요. 왕복은 뭐야?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요. 왕복하는데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배를 이용한대. 그러면 자, 여기서 부산에서요, 제주도로 가요. 뭐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비행기가 4개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가면 이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와야 돼요. 왕복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그런데 올 때는요, 배를 이용한대요. 배편은 3편이 있었지, 3개. 셋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이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배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4, 3, 12.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가 되겠죠. 이해 좀 됩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부산에서 제주도를 비행기로만 왕복하는 거야. 갔다가 오는 거.
갈 때도 비행기, 올 때도 비행기. 갈 때 비행기가 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요. 4가지. 그런데요, 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야 돼요. 안 끝나요. 4가지. 그래서 총 16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해됩니까? 얘를요, 우리 표로도 구할 수 있어. 우리 일일이 구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요, 1번 비행기, 2번 비행기, 3번 비행기, 4번 비행기라고 하고요. 배를요, A, B, C라고 하고요. 그치? 내가 제주도 왕복하는데 갈 때 비행기를 탄대. 그러면 1번 타고 갔다가요, A 배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1번 타고 갔다가 B 배를 타고 와도 되고요. C 배를 타고 와도 돼요. 이렇게. 3가지. 2번 비행기 타고 A 배 타고 들어오고 B 배 타고 들어오고 C 배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 3가지씩 총 4개니까요. 4 곱하기 3 해서 12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케이? 오는 건 마찬가지. 여기 1번 타고 1번으로 오든지 1번 타고 2번, 1번 타고 3번, 1번 타고 4번으로 오든지. 그러면 4가지가 또 4개씩 있으니까 16가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되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요것만 잘 판단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8번. 주사위 1개를 2번 던진대요. 처음에 3의 배수에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 처음에 딱 하나 던져서 3의 배수에 눈이 나왔어. 이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요. 3의 배수는 그럼 몇 개? 3하고 6 2개. 그 다음에 나중에 4의 배수가 나와요. 4의 약수. 4의 약수는 1하고 4, 2, 끝. 3가지. 그러면 이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6가지예요. 끝.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뭐 동시에 뭐뭐 이런 말 하고 뭐 나오고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에 막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그걸로써 사건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만 판단하자고. 알겠죠? 9번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도요, 잘 모르겠으면요, 구하면 돼. 내가 가위 낼 때 가위 내고, 가위 날 때 바위 내고, 가위 낼 때 보내요. 그 다음 내가 바위 내면 가위 내고, 바위 내고, 보내요. 내가 보낼 때 가위 내고, 바위 내고, 보내요. 그럼 총 9가지가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어떻게? 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겠지. 총 경우의 수 그러면 3가지. 그러면 가위바위보 이 사람이 딱 한 번 낸 걸로 끝나요? 안 끝나. 다른 사람이 또 여기서 낼 거잖아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우리 정 12면체 언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지. 정 다면체 여기 말 나온 김에 잠깐 한번 보고 갈까? 우리 정 다면체는요, 딱 5종류가 있죠.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그렇지? 그러면요, 이때 한 면의 모양이 뭐였어? 얘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너도 3개, 너는 4개, 너는 3개, 너는 5개.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 거 그 강의 가서 보면요, 이거 쉽게 외우는 거 나와 있어. 이제 꼭지점의 개수,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이런 거. 그리고 전체 면의 개수는 어차피 이름에 써 있으니까 여기는 4면체니까 면의 개수는 4개, 6개, 8개, 12개, 20개. 오케이? 이런 것들도 꼭 연결해서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
12면체니까요. 모양이 오각형 모양이야.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12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세 개의 면이 모여 있어요. 오케이? 요런 모양인데요. 이 상자를 한 번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 경우, 자, 상자를 한 번 던져요. 이때 결과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사건이 끝나겠죠. 한 번 던져서 어떤 결과가 딱 나오면 그걸로 끝. 오케이? 그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1부터 12까지니까요. 11을 3으로 나누면 총 4개가 있겠죠. 3, 6, 9, 12. 그치? 그 다음에 4의 배수는요, 4로 나누면 3개. 그치? 그런데 한 번 딱 던지면요, 이 사건이 끝나버리니까 얘네 둘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7개 하는 순간 땡. 여기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 3하고요, 4에 최소 공배수가 12인데요. 여기도 12가 들어가요. 3, 6, 9, 12. 여기도요, 12가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12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서 2번을 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한 번만 세야지. 그쵸? 12가 딱 나오면요, 12가 그냥 나온 거잖아. 너 3의 배수네? 하고 한 번만 세고 끝내야 되는데요. 12가 딱 나오니까, 오케이, 3의 배수 하고 딱 넘어가려고 했더니, 4의 배수가, 오케이, 4의 배수하고 나도 세버렸어. 2번 세면 안 된다고요. 그치? 이 전체, 한 번 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3, 6, 9, 12, 4, 8 하고 끝이라고요. 얘 2번 세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전체 얘네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2는요, 한 번 더 셌으니까 한 번만 세세요 하고 한번 빼주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11번. 선생님이요, 일부러 지금 조금 천천히 했어, 오늘. 우리 친구들이 경우의 수가, 너무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거기서 너무 방심하지 말라고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해서 여기만 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줄게요.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또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방심해서 실수해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막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11번. 주머니에 1부터 2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4개의 공이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내는 거예요. 이때 2의 배수, 공 하나를 꺼내는데 2의 배수라는 결과가 딱 나왔어요. 끝. 사건이 끝나버려. 그치? 그런데 다시 또 꺼내는데요. 5의 배수, 사건이 끝난다고. 그러면 2의 배수는요, 총 몇 개? 12개예요. 24를요, 2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치? 5의 배수는 몇 개요? 4개예요. 24를요, 5로 나누면 되니까. 그때 목. 이때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2 더하기 4 하면 끝? 아니라고요. 왜?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 2하고요, 5의 공배수들이 중복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배수들 중에 24까지 몇 개 들었니? 2개. 10하고 20. 그럼 이 2개는요, 2번씩 셌으니까 한 번씩 빼주세요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니? 14, 14가 되겠죠, 경우의 수. 이해되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할 텐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